자, 이번에는 우리 어린애들 있죠. 어린애들은 어른보다 훨씬 더 탈수에 잘 빠져요. 특히 신생아는 탈수에 금방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애 키웠을 때 보니까 그냥 우리 어른들은 뭐 구토를 뭐 한 몇 번 했어도 뭐 금방 탈진에 빠지진 않는데 저희 애 그때 갑자기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하나 딱 먹고 났는데 바로 다이렉트로 구토를 하는데요. 슈퍼에서 집까지 멀지 않은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두어 번 정도 토하고 나는데 거의 탈진에 빠질 정도로 아이가 많이 힘들었어요. 애기들은 성인들보다 탈수가 더 빨리 잘 일어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은 여기 밑에 있는데 요거는 막 달달 외울 건 없고요. 눈도장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눈도장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자, 먼저 첫 번째, 신생아가 탈수가 잘 일어나는 이유는 자신의 체중보다 몸뚱아리 드러나 있는 면적 있죠. 그 체표 면적이 어때서 그렇다? 넓다. 제가 가로에 대해서 넓다 적혀 있죠. 자,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구별은 하셔요. 체중보다 체표 면적이 넓어서 물이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훨씬 많이 잘 빠져나간다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수분 교환율. 자, 수분 교환은 여러분 말해서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거잖아요. 교환율이 성인에 비해서 어떠니까? 높으니까 물이 빠져나가는 것도 빨리빨리 잘 빠져나가니까 탈수가 잘 일어난다. 그래서 수분 교환율이 어떻다? 높다. 수분 교환율이 높다 하는 말입니다. 체표 면적이 넓고 수분 교환율이 높아서, 그 다음에 세포 안에 있는 물, 세포 내액, 세포 바깥에 있는 물, 세포 외액이라고 그러죠. 그럼 세포 바깥에 있는 이 외액이 어린애들은 훨씬 더 어른보다 많기 때문에 바깥으로 들락날락 하기가 좋은 거죠. 세포 외액의 비율이 높다. 그 다음에 체중에 비해서 대사라는 말은 내 몸에서 보일러가 막 돌아가는, 가동되는 거라 그랬죠. 이 대사율이 높으니까 물도 빨리 하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기가 좋아요. 그 다음에 총 수분량조차 이것도 어떻다? 성인보다 많아요. 그럼 수분량이 많은데 교환율도 높고 체표 면적도 넓어서 물도 금세 많이 빠져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소변을 어떻다? 애들은요 충분히 농축시킬 수가 없다. 농축시키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신장이잖아. 그럼 신장에서 소변을 충분히 농축시키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좀 보유하고 있다가 진하게 만든 다음에 나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충분히 농축시키지 못하니까 먹으면 농축시키지 못하고 먹으면 바로 싸는 거죠. 그래서 탈수가 잘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1번에서 6번까지 의미를 한번 꼭 그래도 구별은 하고 갑시다. 신생아가 탈수가 잘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 체표 면적이 넓고 교환율이 높고 세포 바깥에 있는 물이 비율이 높고 대사율이 높고 총 수분량은 어른보다 많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도 금세 많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리고 소변을 진하게 농축을 시키면 바로 안 쌀 텐데 충분히 농축 진하게 못 만드니까 먹으면 싸고 바로 한다는 거죠. 그게 탈수가 잘 일어나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대소변 가리기라고 돼 있죠. 대소변 가리기. 자, 대소변 가리기는 이거는 어느 시기 때 합니까? 영아기, 유아기. 조심하세요. 유아기에 하는 겁니다. 왜? 12개월 이전까지는 영아잖아. 근데 대소변 훈련은 12개월은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소변 가리기는 유아기 때의 특징이고 이거를 제대로 잘 해야지만 어떻게 된다? 인성 발달, 성격 발달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유아기 때 대소변 훈련이다 하는 거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때 대소변 훈련 중에서 어떤 거 먼저 합니까? 라고 한다면 어떤 거 먼저 해요? 대변을 먼저 가리는 거죠.
대변 먼저 가리는 거죠. 그래서 대변을 먼저 가리고 소변 가리는 거, 소변 가리는 거. 그래서 대변은 언제쯤부터 가립니까? 하면은 대변은 12개월에 시작해서 한 18개월 정도쯤에 대변을 가릴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대변을 가릴 나이인데도 대변을 가리지 못하는 거, 대변을 가릴 나이인데도 못 가리는 거,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유분증이라고 하죠. 가릴 나이인데도 가리지 못하는 거를 유분증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소변 가리기예요. 소변 가리기. 자, 소변을 가리는 거는 몇 세 정도부터다? 대변 가리는 게 끝날 때쯤부터 그렇게 해요. 대변 가리는 거. 그럼 대변이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쯤에 가린다면서요. 그러면 소변 가리는 거는 언제요? 한 대변 가리는 거 끝날 때쯤. 그래서 좀 빨리 가리는 애는 한 16개월에 가리겠죠. 그리고 18개월 정도쯤에 가리겠죠. 그럼 이때 시작한다는 거죠. 이때 시작해서 얼마 동안? 24개월 정도까지 가리는 게 소변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아직 24개월까지는요. 기저귀 차야 돼. 언제? 밤에. 밤 소변은 힘들거든. 그러면 밤 소변 가리는 거는 언제다? 3, 4세가 되어야지만 가능하다. 되셨습니까? 대변, 소변이죠. 대변, 소변. 특히 대변은 12에서 18개월이라고 했는데 이 시기와 맞물리는 게 또 뭐가 있었습니까? 대천문. 대천문이 막히는 시기도 12에서 18개월. 대천문 폐쇄도 12개월에 시작해서 18개월 정도에 폐쇄된다. 자, 그 다음에 모유수유입니다. 모유수유. 자, 모유수유는 하는 게 좋다는 건 여러분이 누구나가 아시는 건데 모유수유의 어떤 점 때문에 모유수유를 하는 게 좋습니까? 모유수유의 장점이겠죠. 모유수유의 장점. 중요합니다. 모유수유의 장점. 자, 모유수유는 어떤 점이 좋다? 모유는 인공 우유에 비해서 어떻다? 설사를 적게 하겠죠? 그 다음 알러지가 적다는 거죠. 알레르기를 예방할 겁니다. 그리고 구토 적게 합니다. 변비 적게 생깁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예방하고 설사, 구토, 변비 적다. 그리고 소화가 잘 된다. 그리고 돈 안 들잖아요. 분유 살려면 돈 얼마나 많이 들어요. 경제적이다. 그 다음에 시간 절약이다. 엄마 유방 닦아서 먹이면 되잖아요. 시간 절약이다. 그 다음에 조심하세요. 천연적으로 생성된다. 모유 장점 맞습니다. 천연적으로 생성된다. 그 다음에 맞습니다. 세 번째 거도 완전 무균 상태입니다. 무균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유의 장점에 알아두셔야 되겠죠. 아기가 엄마 젖을 쪽쪽 빨면 엄마에게서 옥시토신 분비가 잘 돼. 옥시토신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자궁 수축의 역할을 하죠. 그러면 아기가 젖을 쪽쪽 빨 때 옥시토신이 분비가 쪽쪽 되면서 자궁 수축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자궁 수축이 잘 되면 뭐가 좋은데요? 자궁 수축이 잘 돼야 원래 사이즈로 돌아갈 거고 그 말은 산욕기가 단축되겠죠. 그래서 산욕기가 줄어들려면 수유를 하는 게 좋아. 되셨죠? 그 다음에 모유를 먹이는 동안은요 비만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유를 딱 끊죠. 그러면 살이 쪄. 그런데 나 모유 먹일 때 살찌던데 그거는요 안 먹였으면 더 쪘어. 안 먹였으면 더 쪘는데 그나마 적게 찐 거야. 그래서 모유를 먹이면요 산후 비만이 억제돼요. 그리고 모유에는 우유에 비해 뭐가 많다고요? 비타민 A 그리고 당분 이런 게 우유에 비해 많아요. 그리고 또 이때 모유를 먹이는 영아기잖아요. 그럼 영아기 때는 엄마와의 신뢰감 이룰 때 아기를 안아서 젖을 먹이면 정서적인 만족, 신뢰감 생기겠죠. 그 다음에 또 이때 하나의 또 장점에 뭐가 있다? 자연 피임의 효과가 있어요. 그럼 자연 피임의 효과가 있는 원리가 뭐냐면요. 이때 모유가 잘 나오게 하는 젖분비 호르몬 이름이 뭐예요? 프롤락틴이에요. 모유 분비가 촉진되게 하는 게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인데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니까 모유가 잘 나오겠죠.
그런데 이 호르몬이 어떤 일을 사이드로 하냐면요. 배란을 억제해. 이 프로락틴이 배란을 억제하니까 난소에서 난자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럼 배란이 안 되면 여러분 임신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연 비임의 효과가 있다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모유수의 장점 기억하시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천연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그리고 완전 무균 상태라는 거, 그리고 또 자궁 수축이 잘 돼서 산욕기가 단축된다는 거, 그리고 또 산후 비타민 A와 당분이 많다는 거, 그리고 또 프로락틴의 분비로 배란이 억제되어서 피임의 효과가 있다는 거. 되셨어요? 그거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특히 초유에는 뭐가 많아요? 초유에 많은 거 물으면 면역체라고 하셔야 되겠죠. 유즙 분비가 잘 되려면 여러분 촉진 요소 보시겠습니다. 잘 되려면 수분의 섭취를 어떻게 해야 된다? 늘려야 돼. 그래서 수분의 섭취를 늘린다. 그렇게까지만 하지 마시고 증가라고 할 때는 보통 한 3000cc 정도로 증가시킵니다. 유즙 분비 촉진하면은 수분의 섭취를 1000cc로 증가시킨다 이런 말하면 틀렸잖아. 1000이 뭐가 증가해요? 그는 정상적으로 그보다 더 먹기도 하는데. 그래서 유즙 분비가 촉진되려면 3000cc 정도로 증가시킨다. 그리고 잘 좀 쉬어야 돼. 수면 휴식 안정. 그 다음에 수유할 때는요, 칼로리를 조금 더 먹어줄 거야. 하루 어느 정도 340칼로리 정도는 더 먹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340칼로리 정도가 임신 2기 때, 그리고 또 수유할 때, 이럴 때는 340칼로리 정도만 증가하면 돼요. 340이면 말씀드리지만 햇반 320 정도 되잖아요. 그 햇반 칼로리 정도만 더 먹어주면 돼. 근데 우리는 사실 더 먹었죠. 막 사골도 먹고 더 먹어서 그게 전부 다 우리 살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수유할 때 340 정도면 더 먹어주면 유즙 분비가 촉진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하죠. 유즙이 잘 나오려면 우리 몸이 그렇게 느껴야 돼. 자꾸 젖을 규칙적으로 먹어주고 유방을 비워줘야 우리 주인님이 젖이 자꾸 필요하구나 싶어서 더 만들어. 만약에 아끼고 안 하면은 젖이 별로 필요 없구나 싶어서 적게 만들어. 그래서 규칙적인 수유예요. 그럼 이때 규칙적인 수유는 한 보통 몇 시간? 3시간, 3-4시간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주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그리고 또 유방도 비워야 돼요. 유방도. 그래서 유방을 비워줘야지만 우리 주인님이 필요하구나 싶어서 더 많이 만들어준다고.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때 유즙이 잘 나오려면요, 유방 마사지를 해주자. 그럼 이때 유방 마사지는 처음에는 어떤 걸로? 찬물로 먼저 하면 좋겠어요. 왜? 유즙이 나오는 이 시기 때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유방우열 생길 수 있거든. 유방우열은 젖이 차가지고 막 땡글땡글해서 막 아프잖아. 아프니까 이때 찬물로 먼저 하고 좀 얼얼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더운 물로 마사지를 해줘서 요륜까지 쭉쭉 해서 짜주면 더 잘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유방 우열 시 보통 찬물 찜질하고 마지막에 더운 물 찜질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유방 젖이 잘 나오려면 찬 찜질을 하고 더운 물 마사지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칼로리도 많이 먹어주는 게 좋다 그랬죠. 고열량, 그 다음에 단백질도 많이 먹어주면 좋겠어요. 고단백. 자, 그런 것 등이 유즙이 잘 나오는 방법입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실 거는 수분 증가시키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규칙적으로 수유하고 유방을 비워주자. 그리고 마사지, 찬 찜질하고 더운 찜질 해주자 하는 거. 되셨습니까? 기억하실 것. 자, 그러면 젖을 이제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수유 방법입니다. 자, 수유 방법에서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젖이 먹이면서 유즙이 잘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비워야 된다니까. 아까 유방 비우기라고 했죠. 그래서 수유가 끝나고 나면은요, 남은 젖은 아끼면 똥 돼요. 아끼면 안 돼요. 남은 젖은 어떡해요? 비워요. 그래야 더 많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수유 전에 아기가 기저귀가 젖어 있고 칙칙하면 아기 밥 먹일 때도 좀 기분이 개운하게 못 먹잖아요. 그래서 수유 전에 젖은 기저귀를 교환해 주세요. 뽀송뽀송하게 기저귀 갈아주고 편안하게 만족감 느끼면서 수유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기저귀가 젖어가지고 막 무게가 막 묵직한 상태에서 애기 젖 먹여봐요. 애기도 싫죠. 그래서 젖은 기저귀를 먼저 교환하라. 그 다음에 수유하기 전에 유방을 그냥 물리면 안 되고 유방을 씻어줘라. 물로 씻어라. 근데 이제 유방을 씻어줄 때 비누로 해도 돼요. 비누와 물로 씻어도 되는데 어디는 비누를 피하자, 유두는 비누를 쓰지 말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유방을 한쪽 젖만 먹이지 말고 교대로 바꾸어가면서 먹이자 그 말입니다. 10분, 20분은 중요하지 않아. 바꾸어가면서 먹이자. 그리고 수유 전에 어떻게 하자? 손 씻자. 수유 전에 손도 씻고 유방도 씻고 다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애기한테 젖꼭지만 애기 입에 넣으면 안 나와요. 젖이 나오는 곳이 어디서 나와요? 유륜, 여기서 나오거든. 그래서 유륜까지 삽입을 하자. 젖꼭지 그 주변 있죠? 유륜까지 입에 쏙 집어넣게 하자. 그 다음에 10분 정도 먹이고 나서 잠깐 2, 3분 정도 쉬는 동안에 트림을 시키세요. 한 10분 정도 먹이고 아기를 등을 토닥토닥 해서 트림 시키세요. 그리고 또 먹여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다 먹었어요. 아기가 포만감 느껴서 이제 다 먹었어요. 그럼 수유가 끝나고 나면은요, 어떡하자? 또 트림 시켜요. 트림 시켜줘. 안 그러면 토할 수 있죠. 그래서 트림은 언제 합니까? 수유 중간에도 하고 수유 끝나고도 트림 시키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모유가 우유에 비해 모유에 많은 게 뭐였다? 비타민 A 그리고 당분이 모유에 많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9번에 초유, 이거는 2, 3일 정도 동안에 나오는 아주 액기스 우유라고 그랬죠. 모유라고 그랬죠. 그거를 뭐라고 한다? 초유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초유는 뭐가 많다? 중요하죠. 면역체가 많다. 그럼 초유에 면역체가 많기 때문에 이때 아기들이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런 면역을 무슨 면역이라고 했습니까? 적으셔야 되겠죠. 엄마에게서 면역체 치료제를 받은 거니까 자연 수동 면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연 수동 면역은 다른 말로 태반 면역이라고 됐어요. 그래서 태반을 통해서 받기도 하고 모유를 통해서 받기도 하고 하는 게 자연 수동 면역입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초유를 먹이면 초유 안에 있는 짭짤한 염분, 초유 안에 있는 염분이 태변의 배설을 촉진한다. 초유 안에 있는 염분이 태변의 배설을 촉진한다. 그래서 초유에 있는 염분이 태변은 빨리 나가는 게 좋잖아요. 그 태변을 빨리 배설하게 도와주는 게 초유니까 엄마는 뼈가 나면은 초유는 꼭 먹이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수유의 방법 전체적으로 9번까지 다 싸그리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이번에는 자,